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이었던 2006년 최후의 전쟁이 평단과 흥행 모두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후에 2009년 1억 5천만 불의 제작비로 야심차게 개봉한 울버린 독립 시리즈가 또 한 번 최악의 혹평과 흥행 실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마블이 세계관을 통합하는 시네매틱 유니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20세기 폭스는 엑스맨 시리즈를 되살릴 과감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어린 매그니토가 처음으로 능력을 발현한 엑스맨 1편에 나왔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엑스맨 시리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인트로 장면, 유전자 이미지, 그리고 세리브루가 다치면서 시작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첫 장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퍼스트 클래스는 기존 시리즈와 동일한 세계관에서 시작하지만 전작의 관습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카메오 출연을 제외하면 기존 배우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Go fuck yourself. 매그니토, 프로페서 X, 미스틱, 비스트를 제외하면 캐릭터마저도 기존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작들과의 연관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작 코믹스와 연관성은 더욱 커지게 됐죠. 엑스맨 원작 코믹스가 태어난 시기인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원작 코믹스가 확실하지 않았던 전작들과는 달리 퍼스트 클래스라는 원작 코믹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믹스 팬들의 염원과도 같았던 엑스맨의 노란색 유니폼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Do we really have to wear these? My turn. 전작 킥에스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던 매튜 본 감독의 악동 기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화의 밝고 경쾌한 톤은 기존 엑스맨 시리즈와 리부트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만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어린 엑스맨들의 훈련 과정이라던가 코믹스 지면을 연상시키는 편집 방식, 거기에 60년대 레트로한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퍼스트 클래스는 시리즈 사상 가장 경쾌하고 쉴 틈 없는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돌연변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리즈에서 가장 이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Who's with me? 자신들의 특별한 재능을 저주가 아닌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모여서 엑스맨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좀 더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장르에 가까운 접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No more hiding. Fire! A gun!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버린 매튜 본의 엑스맨은 기존 시리즈를 그리워하는 관객과 새로운 엑스맨을 환영하는 관객 사이에서 조금은 엇갈린 반응을 얻게 됩니다. 1억 6천만 불의 적지 않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지만 이에 2배가 조금 넘는 3억 5천만 불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하면서 흥행면에서도 그리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엄청나게 촉박한 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매튜 본 감독이 정식 합류한 것이 2010년 5월이었고 촬영은 그해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4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달 후인 2011년 6월에 개봉하게 되죠. 솔직히 이런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퍼스트 클래스는 여러 악재와 열악한 제작 환경을 극복하고 엑스맨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utant and proud. The future. A dark, desolate world. 퍼스트 클래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엑스맨 시리즈의 5번째 영화이자 프리퀄 2부를 이어가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전작들에 비해서 여유로운 스케줄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시리즈의 선구자인 브라이언 싱어가 제작과 감독을 맡고 엑스맨 2편을 함께했던 촬영 감독, 편집 감독이 다시 복귀하면서 오리지널 엑스맨의 원년 제작진이 다시 한번 뭉치게 됩니다. 엑스맨 데오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시리즈의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리즈를 망쳐버린 약점들은 과감히 없애버린 리모델링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 the future
truly set. 먼저 기존의 도입부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전편인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오리지널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다는 영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시작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음악이 아닌 X2의 주제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리지널 시리즈의 느낌은 더욱 배가 되었죠. 이 편에서 나이트크롤러가 백악관을 침투한 오프닝이 영화의 백미였다면 이번에는 다수의 엑스맨들이 협력해서 센티널과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엑스맨 2편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한 느낌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엑스맨 액션 스타일은 캐릭터 각각의 능력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데오퓨의 도입부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능력이 조직적으로 사용될 때의 쾌감을 가장 잘 표현한 멋진 시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작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틱이 연구실을 침투하는 장면이라던가 매그니토가 총을 빼앗고 상대방을 겨누는 장면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무척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이죠. 개인적으로 엑스맨 데오퓨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울버린입니다. 엑스맨 시리즈의 구심점은 언제나 울버린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캐릭터들의 중심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캐릭터도 울버린이었죠. 더불어 울버린의 핵심은 삼지창에서 나오는 전투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극한의 생존력입니다. 이러한 생존력이라는 능력은 엑스맨의 주제의식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죠. 전작 퍼스트 클래스에서 아쉽게 사라졌던 울버린을 다시 시리즈의 중심으로 데려오면서 신구세대 엑스맨을 잇는 구심점으로 활용한 구성은 데오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You and I are gonna be good friends. You just don't know it yet. Whatever you've done will take hold and become history.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데오퓨만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 조급하게 만들어진 프리퀄 때문에 생겨난 설정 오류들, 그리고 시리즈의 흑역사인 3편을 사라지게 한 신의 한 수, 바로 시간여행을 통한 새로운 타임라인입니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면서 최후의 전쟁의 희생자인 모든 캐릭터를 되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엑스맨들과 새로운 엑스맨을 한 편에서 모두 아우르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면서 엑스맨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운 멋지고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선사하게 됩니다. Where else would I be? I'll come back. It's good to see you, Charles. It's good to see everyone. 엑스맨 데오퓨는 평단의 극찬과 더불어서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7억 5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흥행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기존 시리즈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사라지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엑스맨 시리즈의 진정한 리부트는 어쩌면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깐 프리퀄 3부작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퀄 3부작의 시작인 퍼스트 클래스를 연출한 매튜 본 감독은 원래 완전히 새로운 리부트의 개념으로 영화를 기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와의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영화사 측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오리지널 엑스맨 시리즈의 프리퀄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퍼스트 클래스는 리부트와 프리퀄 사이에 어중간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You can call me Joker.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리부트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기존 영화들과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퀄은 좀 다릅니다. 기존 영화의 이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결국엔 원래 영화가 시작된 지점으로 이야기와 설정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the third age of this world. 프리퀄 2편 데오퓨에서 시리즈의 수장으로 다시 돌아온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퍼스트 클래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이야기가 이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설정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이런 설정 오류들을 바로잡고 하나하나 연결하기보다는 시간여행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마치 평행 우주 같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방식은 프리퀄이 기존 오리지널 시리즈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열어주긴 했지만 최소한 데오퓨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으로는 연결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데오퓨에서 제시한 미래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결 지점이 필요합니다. 데오퓨를 통해서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자비의 스쿨과 엑스맨 조직이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어쩌다가 스톰, 진, 사이클롭스가 엑스맨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됐는지, 쉽게는 찰스의 머리가 어떻게 되머리가 됐는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타임라인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엑스맨 시리즈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할 설정의 연결고리들을 총망라한 영화가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찌 보면 엑스맨 시리즈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world's first mutant. 최초의 뮤턴트이자 돌연변이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아포칼립스는 일련의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 봉인됩니다. 엑스맨 시리즈의 선구자로서 돌연변이의 세상을 처음으로 영화에서 구현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 역시도 2편 연출 이후에 엑스맨 시리즈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You are all my children, and you're lost because you follow blind leaders. 시리즈를 총괄하는 우두머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3편은 길을 잃었고 새로운 리부트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엑스맨을 만들어냈습니다. I was not there for you, my son, but I am here now.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복귀한 브라이언 싱어는 시간여행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난 엑스맨 시리즈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Everything they've built will fall!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바뀐 타임라인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And from the ashes of their world, we'll build a better one! 그리고 데오퓨의 마지막에 제시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결고리들을 아포칼립스에서 하나씩 풀어냅니다. 아포칼립스는 최후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는 어쩌면 브라이언 싱어가 언젠가는 매듭지어야 할 업보 같은 이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외치는 해방의 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포칼립스는 평단의 반응과 흥행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식상함이나 아쉬움을 강조하기보다는 16년간 이어진 6편의 시리즈를 일단락 짓고 앞으로 도약할 새로운 엑스맨 시리즈를 위해서 일종의 희생을 감수한 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흥행이 실패하더라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드디어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엑스맨 시리즈를 고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엑스맨 프리퀄 3부작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이었던 2006년 최후의 전쟁이 평단과 흥행 모두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후에 2009년 1억 5천만 불의 제작비로 야심차게 개봉한 울버린 독립 시리즈가 또 한 번 최악의 혹평과 흥행 실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마블이 세계관을 통합하는 시네매틱 유니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20세기 폭스는 엑스맨 시리즈를 되살릴 과감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어린 매그니토가 처음으로 능력을 발현한 엑스맨 1편에 나왔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첫 장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퍼스트 클래스는 기존 시리즈와 동일한 세계관에서 시작하지만 전작의 관습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카메오 출연을 제외하면 기존 배우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Go fuck yourself. 하지만 엑스맨 시리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인트로 장면, 유전자의 이미지, 그리고 세리브루가 다치면서 시작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